국세청이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재산을 숨긴 부유층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이어가면서 3분기 연속 8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애플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가 독일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코리아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자세한 마감 소식 조민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의 매도로 연중 최저치까지 떨어진 코스피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의 매도에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2.22포인트, 1.64% 내린 1927.23포인트의 장을 마감해 연중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남북 간 긴장 관계가 지속되며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가운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 정책으로 엔달러 환율이 96엔을 넘어서는 등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외국인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각각 3,776억 원, 2,884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6,720억 원 순매도하는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995억 원의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운송장비와 기계, 철강금속, 운수창고, 보험 등의 낙폭이 특히 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SK텔레콤과 KTNG, LG생활건강 등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포스코가 2.65% 떨어졌고 LG화학과 한국전력, SK하이닉스 등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규모 리콜하기로 결정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도 1, 4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8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실적 호조세를 이어갔음에도 불구하고 0.07%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6천억 원 넘게 매도하면서 올 들어 가장 큰 매도 규모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과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북한 리스크가 본격화된 지난 3월 이후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에서 총 4조 2,789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오늘 하루에만 6,722억 원을 순매도하는 등 매도 규모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시장도 비슷하다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3월 국내 채권 시장에서 한 달간 4조 4,729억 원을 순매수한 외국인은 4월 들어서는 6,550억 원 순매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매매 차익을 노린 외국인들이 호체를 적극 바구니에 담았지만 4월 들어서는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자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손절매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서 한국물 비중을 축소하고 있는 것은 북한 리스크가 예전과 달리 그 강도가 훨씬 세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감행해도 일회성 이벤트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연일 대미 공세 수위를 높이는 데다 중국마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최근 북한으로 인한 지정학적 이슈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극단적인 상황은 가져가지 않고 있다며 다만 중국의 중재자 역할이 모호해지면서 예전과 달리 위험 상황이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현재적 차원에서 한국물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베노믹스에 따른 일본의 돈풀기 정책으로 엔화 가치가 연일 곤두박질치면서 일본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급격히 커진 점과 상장사들의 올해 1,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감소하고 있는 점도 외국인의 국내 증시 투자 욕구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꼽힙니다. 이처럼 북한 리스크를 중심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꺼번에 작용하면서 당분간 국내 금융시장이 반등의 모멘텀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북한 리스크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데다 일본의 공격적 통화 정책으로 한국물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글로벌 상장지수 펀드 운용사 뱅가드의 매물 부담이 줄어드는 6월이 되어서야 저가 매수 심리가 살아나 수급이 호전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세청이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재산을 숨긴 부유층 가운데 한국인이 있는지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국제탐사보도 언론인협회 등은 버진아일랜드의 내부 기록 수백만 건을 입수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영국과 캐나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부자들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명단에 한국인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명단을 입수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국세청은 한국인 명단이 확인되면 재산 형성 과정과 조세 피난처로 빠져나간 돈의 출처 등을 확인하고 단루 사실이 늘어나면 철저하게 추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에도 실적 호조를 이어가면서 3분기 연속 8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분기에 매출 52조 원, 영업이익 8조 7천억 원을 올린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보다 매출은 15%, 영업이익은 53% 각각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약 7%, 영업이익은 2%가량 감소했습니다. 1분기 실적 호조는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것으로 증권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핵심 특허 중 하나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가 독일 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와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독일 연방특허법원은 현지 시각으로 4일 삼성전자와 모토로라가 애플의 잠금 해제 기능과 관련해 제기한 특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특허는 잠금 상태에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 상태를 해제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이 특허와 관련해 갤럭시 탭과 갤럭시 넥서스 제품에 대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이에 맞서 지난 2011년 특허 무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애플이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해 독일 법원에 의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미국 특허청은 애플의 바운스백 특허에 대해 무효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바운스백은 스마트폰 화면을 넘길 때 가장자리에 이르면 화면이 튕겨나가는 기술로 애플의 주요 특허 중 하나입니다.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도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불허하며 전쟁 위협 수위를 높이자 지난 이틀간 외국인들은 주식과 채권을 총 2조 4천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이틀 동안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도 규모는 약 7,500억 원이었으며 특히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도 1조 7천억 원치 팔아치웠습니다. 또 북한의 전쟁 위협이 계속되자 한국의 신용 위험도를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 지수는 3일 85.6bp까지 올랐으며 이는 작년 9월 말 이후 최고치입니다. 주식 거래 활동 계좌가 16개월 만에 1,900만 개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채권 거래 대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주식 거래 활동 계좌는 전월보다 77만 개가량이 줄어든 1,895만 7천 개에 그쳤습니다. 주식 활동 계좌가 1,900만 개 아래로 내려간 것은 2011년 11월 말 이후 16개월 만입니다. 이에 반해 안전자산 채권 거래는 늘었습니다. 올해 1분기 채권 거래 대금은 1,626조 8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 증가했습니다. 북한의 통행 제한 사흘째인 오늘 입주 기업들의 조업 차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개성공단 기업협회 등에 따르면 공장 한두 곳이 가동을 중단했으며 식자재도 다음 주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 개성공단 사태 장기화의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통일부와 입주기업 관계자 등에 따르면 5만 3천여 명의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은 이날 민속명절인 청명절을 맞아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상시 휴일에는 일부 특근을 하기도 했지만 북한 개성공단 통행을 금지한 상황이어서 이날은 특근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현지 체류 인력의 남쪽으로의 귀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이날 현재 608명입니다. 토요일인 6일에는 체류 인원 100명과 차량 54대가 추가로 귀환할 예정입니다. 네, 어제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로 국제금융시장이 많이 출렁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제시장을 뒤흔든 일본 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과격한 양적 완화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물가 상승률 2% 달성이라는 목표를 2년 이내에 조기 실현하기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사실상 한꺼번에 쏟아낸 것입니다. 이 구로다 총재는 우선 자금시장 운영 목표를 종전의 금리에서 본원통화로 변경을 하고 내년 말까지 2년 동안 본원통화를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본은행이 시중으로 공급하는 자금이 지난해 말 현재 183조 엔, 우리 돈으로 약 1,630조 원에서 2014년 말에는 270조 엔까지 확대됩니다. 또 3년 미만으로 규정돼 있던 장기 국채 매입 대상 제한을 풀어서 40년 만기 국채까지 사들 수 있도록 했고, 이 장기 국채 매입 규모도 2년 동안 2배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장기 국채 매입량은 지난해 말 현재 89조 엔에서 내년 말에는 190조 엔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행이 사들이는 이 국채 만기는 현재 평균 3년 미만에서 7년 정도로 대폭 연장됩니다. 이 장기국채 보유를 늘리기 위해서 이 장기국채 보유액을 화폐 발행 총액 이내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은행권 룰 적용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고요. 또 이 상장 투자 신탁과 부동산 투자 신탁과 같은 리스크 자산 매입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네, 완화 수위도 높아서 시장도 놀란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예상을 넘는 고강도 조치 때문에 이 외환과 주식, 채권 시장이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크게 움직였습니다. 우선 엔달러 환율은 오늘 오전 도쿄 외환시장에서 장중 달러당 97.06엔을 기록했는데요. 엔화 가치가 3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 당초에는 기대했던 수준의 금융완화 조치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주 초반에 엔달러 환율이 93엔대 수준에 머물러 있기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본 뒤에 환율이 급등세로 올라선 것입니다. 또 대규모 돈풀기가 예고되면서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사상 최저치를 이틀째 경신했습니다. 어제 0.425%까지 하락한 국채금리는 오늘 0.315%로 추가 하락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장기 국채를 매월 7조엔 규모로 사들이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채권 수급이 빡빡해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 시장 일각에서는 이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앞으로 0.2%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쿄 증시도 연일 폭등세를 이어갔는데요. 니케이 평균 주가지수는 오늘 장중 한때 13,000을 넘어서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전날보다 199엔 오른 12,833.94엔으로 마감해서 4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엔화가 이틀 사이에 큰 폭으로 뛰지 않았습니까? 이런 추세가 당분간 계속되리라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 일본은행은 사실 공격적인 금융완화 조치가 엔화 약세를 유도하려는 의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예전부터 강조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사상 초유의 돈풀기를 단행한다는 소식은 추가적인 엔화 약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는 앞으로 당분간 약세가 지속되면서 조만간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움직임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가 어려운데요. 일각에서는 100엔을 넘어선 뒤 수개월 내에 다시 96엔대 선에서 안착을 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일본이 돈을 대거 푸는 2년 동안 미국 연준의 출구 전략까지 맞물릴 경우 이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 약세에 가속도가 붙어서 2년 뒤에는 엔달러 환율이 미국의 양적 완화 돌입 이전 수준인 달러당 120엔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 외환시장의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장 시장의 반응은 뜨겁지만 이런 양적 완화 조치가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을 탈출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으리라 예상되고 있습니까? 예, 이 양적 완화가 가져올 그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좀 엇갈립니다. 워낙 수위가 높은 조치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메시지는 일단 확실하게 전달이 됐는데 이 같은 시장의 움직임이 실물 경제로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전문가들은 물론 일본 정부에서도 이번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로 2년 이내에 2%의 물가 달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이 아소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오늘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은행의 강력한 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이 인플레이션율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것도 한꺼번에 2%로 올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일본의 대표적인 그 민간 연구기관인 일본 경제연구센터도 2%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각에서는 일본이 신흥국 수준의 4% 성장률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된다면서 일본은행의 목표 달성이 이루어질 그 가능성은 10% 미만에 불과하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물가가 오르면서 소비가 위축돼서 일본이 오히려 고물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거나 이 자산 버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재정 악화가 심해질 경우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국채 리스크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은행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국제부 신경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십자가 시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22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실시합니다. 신주 100만 주를 발행하며 예정 발행가는 한 주당 12만 2천 원입니다. 한 주당 0.0791주의 신주를 배정하며 신주 상장 예정일은 6월 20일입니다. 녹십자는 이와 함께 보통주 한 주당 3주씩 0.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나이지리아에서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6척을 수주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나이지리아 BGT로부터 LNG선 4척을 약 9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주액은 이 회사 연간 매출액의 약 7%에 해당합니다. BGT사는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사가 설립한 세계 5위의 LNG 수출 기업의 해운 부문 자회사입니다. 현대중공업도 이에 앞서 같은 회사로부터 LNG선 2척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현대와 삼성중공업 두 회사의 수주 금액을 합하면 13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으로 신설된 동아이스티가 8일 유가증권 시장에 재상장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아이스티 보통주 700만여 주가 8일 유가증권 시장에 다시 상장된다고 밝혔습니다. 동아이스티는 동아제약이 인적 분할에 신설된 법인으로 전문 의약품을 주로 생산합니다. 자본금은 385억 원 규모이며 최대 주주는 지분 18.2%를 보유한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 외 23명입니다. 같은 날 존속법인인 동아제약은 동아소시오홀딩스로 변경 상장될 예정입니다. 산업은행 노조가 홍기택 중앙대 교수를 사는금융지주 회장으로 내정한 인사를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고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는 노조는 성명을 내고 새 정부 들어 사는 민영화가 사실상 중단되고 정책금융기관 재편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에 대한 경험이나 대정부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인사가 내정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내정자는 회장직에 정식으로 임명되면 8일부터 출근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5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